분만 시간이 긴 모돈인 경우에 분만 후에 유량이 줄어드는 저유증후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만 후 저유증후군이라는 거는 분만을 하고 나서 초유나 아니면 처음 며칠 동안 나오는 상유의 유량이 부족한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뭐 이제 관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감염적인 요인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 두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그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사산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요 분만 후 저유증후군을 일으킨다라는 이제 결과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유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 자료에서 보시면 초유를 200g 이상 섭취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돈의 폐사율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자돈이 생존을 위해서는 초유 200g 이상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벽한 초유가 섭취되려면 사실은 이거는 모돈만 좋아서도 안 되고 자돈만 좋아서도 안 된다. 결국엔 모돈과 자돈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초유 섭취를 위한 모돈의 측면에서 보면 모돈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죠. 예, 빨리 기운을 차리고 젖을 줘야 새끼들이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돈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모돈의 빠른 회복을 방해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훗배아리. 그래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라면 이 훗배아리가 뭔지 다 아실 텐데, 분만하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오는 이제 그 산후통과 같은 게 결국에는 모돈에게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훗배아리를 어떻게 컨트롤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돈도 새끼를 낳고 나면 힘이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빠진 기력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유의 양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늘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관리가 된다면 모돈의 측면에서 이제 그 완벽한 초유 섭취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돈들이 활력이 좋아야죠. 그래야 엄마 젖을 찾아가서 젖을 열심히 빨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분만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그 모돈이 이제 분만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사산이 되거나 아니면 설사 사산이 되지 않더라도 사산 직전의 단계에서 포유자돈들이 저산소증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산소증으로 태어나는 자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요. 활력이 떨어지니까 초유를 섭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엄마 젖까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찾아간 젖에서 젖을 열심히 빨아먹을 수 있는 이제 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런 저산소증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태어나고 나서 저체온증을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느냐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사람이 옆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분할포유. 그래서 조금 크고 빨리 태어난 애들은 옆에다가 좀 이제 가둬놓고 작고 늦게 태어난 애들을 어미 젖에 충분한 시간을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초유를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 분할 포유가 같이 수반이 된다면 이제 완벽한 이제 모돈과 자돈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제 초유 섭취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모돈의 측면에서 자돈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이제 초유 섭취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 관리자들이 한번 개입을 해서 그거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분할 포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 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까와 같은 농장에 저희가 모돈에게 30분의 자유를 줬던 바로 그 모돈입니다. 그래서 그 모돈들의 포유자돈들이 30분가량 보온구역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3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자가 그 중에서 작은 개체들을 꺼내서 큰 개체들은 남겨두고 작은 개체들만 꺼내서 초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말하는 분할 포유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할 포유 같은 경우에는 요 농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보통 2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할 포유를 이제 과하게 자주 이제 실시하는 농장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너무 과도한 관리가 또다시 이제 모돈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켜서 원활한 포유를 갖다가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분할 포유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필수적인 섭취량인 200g 이상의 초유 섭취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완모라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모라는 거는 이제 완전 모유 수유의 이제 줄임말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산모들은 대부분 모유 수유를 끝까지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좋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리고 이 완모의 기준은 보통 태어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이제 모유 수유로 아이를 키우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완모다 아니다를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엄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완모에 성공하는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요 완모를 실패하는 이유 같은 경우를 이제 사람의 이제 측면에서 이제 조사를 한 그 보면, 일단 엄마의 전량이 부족해서 완모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전몸살이나 유선염이 너무 심해서 엄마가 아프니까 더 이상 젖을 주기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또 젖을 안 먹으려고 해서 아이의 수유 거부로 인해서 예, 이런 이제 완모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엄마의 스트레스, 특히나 이제 저 직장에 가야 하는 엄마들이 이제 직장에 있는 동안 이 젖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줘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이제 완모를 실패하게 하는 주요 이제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모돈한테 다시 대입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모돈의 전량이 부족하면 포유가 제대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혹은 자돈들이 제대로 젖을 빨아주지 못해서 모돈이 전몸살이나 유선염이 생긴다면 예, 포유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돈들이 너무 약하면 예, 힘이 없어서 빨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포유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못해서 이제 포유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완모도 중요하지만 모돈에게 있어서, 자돈과 모돈에게 있어서도 이 완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돈에서 저 수유 거부 혹은 저유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준다면 우리 모돈의 완모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수유 거부나 저유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보면 분만 전 또는 분만 중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임신 중에 사료량이 너무 과하게 돼서 모돈들의 체형이 너무 이제 과비가 되는 형태를 띌 경우에는 이제 모돈의 유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많은 농장에서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분만이 지연됐을 때, 요 분만이 지연됨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분만 지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염증이 결국에는 예, 수유 거부나 저유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후에 포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제 수유 거부나 저유증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일산차에서 적절한 두수의 포유를 이제 받지 못한 모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산차에서 포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유선은 퇴화가 되기 때문에 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쓸 수 없는 이제 가용이 불가능한 유선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산차에서 얼마나 충분한 두수의 포유자돈이 모든 모돈의 유선을 적극적으로 자극을 해서 유선을 발달을 시켜주느냐가 그 다음 2산, 3산 그 이후의 산차의 이제 유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산돈이 주로 이제 수유 거부나 저유증을 일으키는 이제 주요 원인을 보면 이 모돈의 전량하고 포유자돈 사이에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돈인데 유량이 너무 많아요. 젖이 너무 풍부하게 잘 만드는 모돈인데 거기다가 너무 작고 힘이 없는 자돈들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만들어내는 거에 비해서 새끼들이 제대로 그거를 갖다가 빼내주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젖이 계속해서 빠지지를 못하고 젖이 차 있기 때문에 모돈의 전몸살이나 심하면 유선염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모돈이 더 이상 수유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돈과 자돈 사이의 어떤 그 밸런스는 관리자가 이제 젖 상태와 새끼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산자수가 엄마의 그 유두수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양자 관리가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장에서 양자 관리를 이제 복단위 교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돈에 따라서 자기 새끼가 아닌 새로운 새끼들이 들어오면 포유를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모돈들을 어떻게 빨리 포유를 하게끔 만들어주느냐의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예, 원활한 포유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수유 거부 또는 이제 저유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